북한의 이수용, 이 사람은 이 이철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대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북한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했고, 북한의 김정은이 스위스에 유학을 갔을 때 이렇게 뒤에서 후견인으로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서 이철이 득세를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었고요. 저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이수용, 즉 이철은 김정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왔습니다. 자, 외무상을 하고 지금은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40명의 대규모 방중단을 이끌고 중국을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했죠. 자, 시진핑과 오늘 면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이수용의 방중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비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핵이나 미사일 발사 문제에서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형식상의 모양은 보여왔는데, 북한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전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걸로 가정을 하고 시진핑과 이수용 간의 협상을 한다는 것은, 이수용은 거의 김정은의 특명 정권 대사로서 백지 위임을 받고 시진핑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과거에 북에 이런 중요한 비중을 가진 인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나중에 보도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일정이나 의제를 파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부분은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물밑에서 이번에 이 해동에 대한 조율이 다 이루어졌고,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매우 흡족한 상태일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변인은, 정부 대변인은 비공식 코멘트라면서 금기에 가까운 사안을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수용이 시진핑을 만나게 되면 북중 해빙이, 즉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이제 풀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김정은이 방중하는 데까지도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문제를 왜 눈여겨봐야 되냐,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한국 입장에서 보는 것은요, 대통령이 지금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뭐 수백억의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한 예산을 얻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아프리카의 케냐나 뭐 우간다 같은 나라들의 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의 어떤 대북 핵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부분을 얻어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협력을 우리가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북핵 압박을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받는 부분이 의미는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북한은 직접적으로 중국의 수뇌부에 밀사를 파견해서 현재의 남북 관계, 현재의 육자회담 국가의 어떤 관계들을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두리를 돌면서 이런 외교 작업을 할 때인가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심각한 것은요,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중국이 극력 나서서 중개를 하면서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와 이런 부분에서 육자회담 복귀에서 성의를 조금 보이는 노력을 보이면 동시에 북미 평화협정을 갖다가 불가침 협정을 논의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입니다. 자,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는데, 그분이 외교부 장관을 할 때도 노무현 정권 때죠, 2005년경에 미국의 당시에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 측에다가 북미 평화협정 문제를 갖다가 논의했는데,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그래도 자기 선에서 이 문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위에. 그래서 나중에 추궁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 북미 평화협정을 시도해온 것은요, 빌 클린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오바마 정권의 말미에서 지금 어쨌든 이 정치적 업적을 갖다가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오바마의 다급한 위치에서 북한이 지금 중국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전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제일 핵심 과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봐서 비핵화라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흘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 측에 이제 북한과 직접 대화에 응해라고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게 될 겁니다. 자,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마 이 북핵을 둘러싼 판을 뒤집을 겁니다. 새 판을 짜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바마가 결정을 하는 타이밍도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번에 이수용이 시진핑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한 8월 달까지는 시진핑과 김정은의 회동이 중국 베이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에 그런 어떤 이 이후의 프로세스와 시진핑과의 미팅 아젠다에 대해서 이수용을 통해서 김정은이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북한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타협 조건들이 성사되었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 지금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4번째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부분은요, 그냥 이수용의 방중에 대해서 우리가 화전 양면 카드를 쓴다라고 보이는 쇼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제대로 된 미사일이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6월 6일에서 7일 미중 전략경제대화라는 모임이 G2 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열립니다. 여기에서 중국 측은 미국 측에 이수용이 전달해온 이 제안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수용은 틀림없이 중국을 보고 미국 측에 6월 6일 7일 있는 이 미중 간의 주요 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입장을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편으로 이수용은 반기문의 대북 채널 파트너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 대선에 목을 메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북하는 쪽으로 미끼를 덥석 물 줄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되어갈 때요, 대통령이 제 아무리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나라 보러 북한 좀 상대하지 말고 우리가 좀 도와줄 거니까 우리하고 잘 지내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외교 안보 당국은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북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이 국제 외교 안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루트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으로 곧바로 가는 승부수를 놓고 있는데요. 베이징에서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 뭡니까? 캄팔라나 아디스아바바나 또 나이로비에 가서 하고 있는 이런 우회적인 외교들이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대한민국의 대북 포위망이 완성도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좀 대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향후에 급전으로 급격하게 반전될 어떤 이 한반도 정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 심각함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수용의 시진핑 면담이 김정은의 방중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 표시가 없으면 방중이 어렵다. 중국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계 개선을 해주기는 어렵다. 관건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이 수긍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북한이 육제회담 복귀 등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북중 관계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현하지 않으면 북중 관계의 적극적인 개선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수용이 이 중국의 이런 기대를 관철시켜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육자회담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만은 중국은 북핵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악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원칙 등 할 말을 하면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를 맞을 것이다 했는데 정말 한국의 저는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라고 TV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웃깁니다. 그야말로요 이 사람들의 시각은 아주 자신의 정치적 입장 또 고정된 선입견, 편견 등으로 이루어진 판단을 합니다. 협상에서요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돌발적인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넣어놓으면 되는 거겠죠. 자, 북한에게 있어 비핵화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요.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얻어낼 걸 얻어내면 한마디로 쇼를 좀 하면 됩니다. 핵무기를 폐기하는 듯이 쇼를 하고요. 또 핵시설을 폐기하는 듯이 쇼를 하면 됩니다. 북한에 그게 얼마나 있고 또 어떻게 숨겨놓은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완벽하게 비핵화하기는 이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요. 북한이 비핵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러면 보여줄게. 대신에 너가 도장부터 찍어라. 평화협정으로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대처하고 불가침협정 이제 맺고 그 다음에 우리 북미 수교하자. 저거 다 해주면 우리 완전히 파괴하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이거 받아내고요. 파괴하는 척 합니다. 실제 다 숨겨놓고 곧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겠죠. 또 한쪽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겠죠. 자, 이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그러면서 북한은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보였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먹여 살려라.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 좀 먹여 살려라.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북한은요. 주한미군의 지위를 지금 뭐 그러잖아도 도널드 트럼프나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나 미국의 이 경제 상황에서 이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는데 경제적인 문제로도 이런 식으로 평화 제기를 해버리면 주한미군의 가치는요. 유엔군 사령부 해체되고 미8군 사령부 해체되면서 한미연합사 해체되는 수순으로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나 남한을 요리해 먹기가 쉽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뭐 핵을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핵을 포기 안 하죠. 핵을 포기하는 척 하는 거죠. 맹세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국정을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를 모르고요. 북한이 중국에 적극적인 카드를 던지기 어려울 거다. 물밑에서 이미 뭘 갖고 올래? 그래야 만나준다. 우리 이번에 가서 뭔 이야기를 할 거니까 들어보면 입이 찢어질 거다. 이야기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요.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청나게 심각할 건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평화협정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걱정입니다.